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내성공사 문제풀이를 맡은 교사 김유식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여러분, 중간에 재밌는 내용도 있으니까 끝까지 왜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할 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풀었던 거를 풀이하고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NCS랑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능력 단위에 있던 배관공사, 배관 배선 검사, 배관 배선 검사 등을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알림 사항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되는 지식, 기술, 태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있었죠. 그래서 NCS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웠었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내셔널 컴피티션 스탠다드 그래서 했었죠. 요거 그 다음 NCR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교육과정 관리하는 사이트고, NSC는 NCS를 살짝 바꾼 거죠. 그리고 NLL은 참고로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분쟁이 북한이랑 있을 때 요거 명칭이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알아두시기만 하고, 결국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맞죠?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게 1번 답이었습니다. 2번 전선, 케이블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선과 레스웨이, 케이블 트레이와 박스, 기타 부속물을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고 조명 설비, 동력 설비 등 전기 에너지를 필요한 장소까지 전선 케이블을 적합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는 능력,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배관 배선 공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선 공사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선행 지식, 요거 우리가 했었죠. 요 관련된 우리가 요 능력 단위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몇 가지가 있었죠. 우선 전기 설비 지식 당연히 필요하겠죠. 조명 공사, 조명에 전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죠. 전열 공사, 전기로 열을 만드는 공사죠. 그래서 전열 공사까지 필요하죠. 그런데 소방 법규 지식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소방 법규 안에 전기 관련된 법규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손 공사를 배우기 위해서 선행 지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따져봤을 땐 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 캐첩을 잘못했네요. 여러분 다 맞췄겠죠? 자, 답 체크해볼까? 맞죠? 직접적인 관련은 적죠. 자, 배관공사랑 배선공사 이제 시공하고 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직무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배관공사랑 배선공사,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가 제대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배관 배선 검사가 되겠습니다. 배관 배선 검사 맞죠? 자, 5번 저압 옥내 배선의 점검 및 검사 기준 범위가 뭘까요? 저압 옥내 배선, 즉 검사 기준이라는 것은 저압의 옥내 배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그 PPT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고 PPT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대지전압,
즉 땅에서부터 전선까지의 전압이 300V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전압이 400V 미만일 때, 이때 이 점검 및 검사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케이블 트레이가 뭘까요? 자, 이건 쉽죠. 바로 네 번째, 여기 요 트레이, 요렇게 졸업해서 쓰는 걸 케이블 트레이라고 했죠. 자, 그럼 나머지가 뭘까요? 나머지를 봤을 때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일종 전성관이 되겠죠. 왜냐면 얘를 보면 그 철선으로 요렇게 나선 모형으로 감아놨죠. 이 철로 이렇게 나선 모양을 감아놓은 걸 일종 전선관. 자, 요 두 번째 걸 보기 전에 세 번째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종 전선관이 됩니다. 이종 전선관이 되는 이유는 다른 거랑 다르게 지금 일종 전선관은 뱅글뱅글 감겨져 있는데 이종 전선관은 이렇게 직물처럼 꼬아놨죠. 요거는 이제 배수관이나 뭐 그렇게 수분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직물처럼 꼬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요런 거를 이종 전선관. 자, 세 번째는 얼핏 봐도 쇠파이프처럼 생겼죠. 요거를 뭐라 하냐, 강제 전선관이라고 합니다. 강제 전선관. 강한 철로 만들어진 전선관이라고 해서 딱 봐도 뭐 이렇게 쉽게 구부리긴 힘들겠죠. 이런 거를 강제 전선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케이블 트레이는 여기 위에 전선을 그냥 툭 올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주로 천장 이런데 많이 설치해 놓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위치 박스는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위치 박스 답은 4번이죠. 4번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만 구멍 같은 데 있죠. 여기 구멍에 맞춰서 스위치를 넣고 조립하고, 여기 옆에 뚫린 요 구멍으로 전선관을 집어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위치, 우리가 아는 스위치를 다는 게 요 스위치 박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첫 번째 여기 네모나게 생긴 철 박스를 아울렛 박스라고 합니다. 아울렛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이나 천장 같은데 전선관이 이렇게 접합해야 하는 부분에 선을 이렇게 쭉쭉 넣어놓고 이 안에서 선을 결합하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아울렛 박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많이 쓰겠지만 요건 풀박스 또는 컨트롤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이 잠겨져 있는 걸 열어보면 원래 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안에 뭐 차단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PLC 같은 거를 넣어두고 여기서 많이 씁니다. 즉 이렇게 뭐 옛날로 치면 두꺼비 집이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콘크리트 박스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선을 넣어 놓고 선을 안에서 연결한다는 건 비슷한데, 이거를 어디서 박냐, 그 콘크리트 알죠? 우리 시멘트라고 하죠. 시멘트가 이렇게
쌓고 나면 그 시멘트 안에 박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이제 습기가 날아가고 그 변형이 오는 거에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좀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박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자, 아까 강제 전선관 나왔었죠. 강제 전선관. 아이고, 강제 전선관 나왔었죠. 강제 전선관이 뭐죠? 쇠파이프 같은 단단한 거였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고르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무 트리 같은 걸로 한번 찾아봤었는데, 강제 전선관이랑 알루미늄 전선관이 있고, 그 강제 전선관 밑에는 이제 후강 금속 전선관, 박강 금속 전선관이 여기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알루미늄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강제 전선관이랑 달리 철이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 가요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가요, 쌤이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요는 가공해서 구부릴 수 있는 전선관입니다. 그래서 가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말말랑한 그런 주름관 같은 거죠. 그런 거를 가요 전선관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답은 1번, 3번을 누르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중 배전선로를 묻고 있습니다. 배전선로가 어디였죠? 배전선로. 배전선로는 어디였냐? 우리가 우리가 배전선로라고 하면 이렇게 변전소가 있고, 처음에 발전소 있죠. 발전소에서 송전선로를 통해서 지워버렸네. 죄송합니다. 발전소가 있죠. 발전소가 있고, 우리가 그 다음 송전선로를 통해서 보내고, 그 다음 변전소 있고, 변전소가 있었죠. 쌤이 뭘 또 하나 샀는데 뭘 써볼겠네요. 아이고.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우리 일반 가정 수용소라고 있죠. 이 수용소가 있는데, 쌤이 요 펜을 샀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부드럽지가 않네요. 처음에 발전소에서 이제 송전선로를 통해서 변전소로 가고, 변전소에서 다시 이제 중간 그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가죠. 이 주상 변압기를 갈 때 이제 220V, 뭐 380V가 요때 바뀌어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요 배전선로는 어디냐? 요 배전선로는 여기 변전소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요 구간인데, 이 배전선로의 전압은 뭐 이야기했었죠. 우리 크게는 22.9kV가 있었고, 그리고 뭐 6.6 kV 아니면 2.2kV 뭐 요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에 요 전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먼저 이거 다 지울게요. 답은 여기 전압을 보면 아까 154kV, 345kV, 765k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전선로에서 이제 있는 전압들이고, 즉 발전소에서 중간에 뭐 이렇게 변전소까지 가는 전압들이고, 이제 배전소로 들어와서 배전선로의 전압은 이제 222.9kV 요 이하 전압들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요 전압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전원체에 전압을 가했을 때, 전원체에
전압을 갔을 때 나타나는 전기 저항. 요거는 개념을 묻는 문제네요. 그래서 쭉 봤더니 저항은 두 개네요. 절연 저항이랑 가변 저항. 그래서 여기 절연체에 대한 전압이니까 답은 절연 저항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보면 먼저 1번 설계 도서 같은 경우 우리 한번 했었죠. 뭘까요? 바로 우리 설계도, 배전도, 작업도 등 우리가 이제 작업하고 나면 이제 그 작업에 대한 모든 관련된 것들이 요 설계도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설계 내가 이제 실제 공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든 총괄된 관련 서류들을 설계도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버스 덕트 어디서 봤는데 버스 덕트 언제 봤었죠? 버스 덕트 전선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립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진을 한번 봤을 겁니다. 아이고 요 사진이 좀 늦게 뜨네요. 요 사진을 봤었죠. 요렇게 전선들을 막 집어넣어 놓고 요 끝에 보면 여기 끝에 보면 요렇게 묶어놓은 거 요거를 버스 덕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제 선로가 여러 개 선로를 한 번에 묶어서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걸 버스라고 하고, 이 덕트는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작업 처리된 거를 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덕트 여러 개의 선을 한 번에 하는 것, 요 버스 덕트를 말하는 거고, 나머지 가변 저항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가변 저항 뭐냐, 가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항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저항을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문제 10번까지 오면서 잘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고 아직 20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2교시에 임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잠시 쉬어가기 전에 유튜브 채널을 좀 이제 만들었다고 쌤이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쌤이 이야기 한번 했었죠. 우리 학교 애들이랑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쌤이 이번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서 요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그냥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또 들어가면서 김유식쌤 잔소리, 오미쌤 잔소리 뭐 있겠지 이런 생각에 가서 재미도 없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쌤이 우리 그 유튜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좀 이벤트를 하나 꾸며봤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은 쌤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쌤이 아직 유튜브 채널 주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요거 이벤트 열어봤습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찾으라면 안 되겠죠. 쌤 이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유튜브를 그냥 이제 찾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몇 개를 이제 힌트를 줄게요. 태그 힌트입니다. 전기, 전자, 통신, 내성공사, NCS, 전기기능사, 고양고등학교, 요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이 중에 이 태그 어딘가에 쌤 유튜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댓글로 자기 학번이랑 이름 남기고 이제 쌤한테 따로 연락을 주면 쌤이 요거 계약하고 나서 바로 챙겨 거기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결과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쌤 알죠? 쌤 월급에 다 터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요거 약속은 지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보고 거기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직은 이제 선생님 여기 온라인 수업 내용만 들어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 추후에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좀 즐거운 추억들 이런 걸 좀 탑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 찾아보면 조금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나 끝까지 들어줄 애들을 위해서 말하는데 선생님 이름을 영어로 치면 아마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쌤 영어 이름은 KIMYUSIK입니다. 찾아보세요. 잠시 쉬었다 봐요.